준비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5선 서울시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4년을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 아마 이 방송을 서울 1000만 주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시간을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좀 알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얼마짜리냐? 1조 7,500억 정도. 저거 다 서울시도니까 아닙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국비 2,436억, 국비 12, 민자, 교통분담금, 공공기업까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사구간 한 1000km, 1km 정도 되는 거죠. 1000m. 그 중에 4공구가 있는데요. 2, 3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문제가 3공구에서 터진 거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설공사의 서울시 공식 보고 문서예요. 그러니까 저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철도가 지나간다고요? 무려 6개예요. 기존에 2호선, 9호선 있죠. GTX 2개 들어옵니다.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삼성 동탄선 합쳐져요. 6개 철도가 만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우, 엄청나죠? 근데 맨 마지막 줄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잘못됐어요? 도면을 오독했다고. 예. 자, 이렇게 지하 5층까지 딱 봐도 어마무시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종단면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저기 정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기둥, 저 기둥입니다. 지하 5층짜리 기둥. 그러니까 지하 5층짜리 기둥이 엎끝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5층에 있는 저 기둥이 저 모든 하중을 직격으로 받는 가장 단단해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처음에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거든요. 철근을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 투번들이라고. 그런데 철근 2개라는 점점이랑 철근하게 점 하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철근 2개 점점을 점 하나 오해했다고. 그럴 법하잖아요. 그렇게 오독할 수도 있겠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건축의 막 향기가 건설 막 느껴지죠. 저거는 어떻게 봐야 정확하냐? 90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게 세로를 가로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저 돌려보면 단면 BB, 단면 CC 이렇게 해서 철근의 구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구현해놨죠. 자, 단면 BB, 단면 CC, 저기 막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F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 가운데 부분 투 번들,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장님 읽으실 수 있죠. 투 번들로 쓰여 있는 거. 자, 투 번들이라고 해놓고 저기 삼각형처럼 모양된 게 철근이 들어가는 위치를 친절하게 화살표로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철근 자리라고. 여기 철근 들어간 자리를 쫙 모아서 여기는 투 번들이라고 써놨다고요. 이거 오독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 BB에는 저 투 번들 자리가 비어 있죠. CC 그 아래층보다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2층에는 사실 투 번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철근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를 하지만 투 번들 표시가 없는 거고, 저 파란색 가로선입니다. 빨간색 선처럼 명확하게 투 번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니까 바로 느껴지죠? 시장님 어떤 느낌 드시나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기술 관점과 행정 관점의 보고 절차와 뷰가 조금씩 달라요. 기술은 이거 25년 10월 30일 날 최초로 시공사가 갑니다.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추진 경과를 써요. 그런데 시 차원의 경과는 뷰가 좀 다르죠. 아닌데요. 우리 맨 처음에 11월 10일 날 보고받아서 인지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행정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분의 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7번 만나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입니다.
나 갈게요. 서울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책임자 본부장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님이 책임자라고. 예. 법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시장님께서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시죠.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MBC 보도가 무슨 전범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어떤 기준처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TBS와 더불어서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MBC 행태는 그런 말 들어도 자,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MBC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 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련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간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장이 수장은 서울시장님이죠. 라고 MBC 보도해요. 건설관리 사업관리 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감독 확인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5년 4월 달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 꺼진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안전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있죠? 입찰 문건상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을 보던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감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와 5조에 규정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어떻게 써있냐? 저기 써있죠. 조달 관련 법률. 수요기간을 3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기관, 3, 대통령이 정한 기간. 대통령령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있습니다. 수요기간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 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대로 복합추진개발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4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수조본부 제54조 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오시다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 다음 뭐라 써 있습니까? 의원님 읽으세요.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 중이니까. 시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요. 그게 이게 아니고 왜 질문에 답변 드리고 있는데. 법률가로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는 서울시 설명이 맞냐라고 법률가로서 답변 달라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답변을 좋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어떤 답변이든 시민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수요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답변 보내는데 법률 검토했어요?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소중하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그걸 해명자료라고 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례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써있는 조례를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사무를 수탁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 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괄호 열고 공사 감리, 또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소속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사업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시장님, 것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계신 겁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대한민국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스탁 협약서가 21년 7월 달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냐는 거냐? 써있죠. 2번 토목 건축 설비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 건축 설비 공사 감독 민원 처리 다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를 계약서에 빡 써여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시민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친절하게 세부 업무부를 표로 만들어놨어요. 서울시는 토목과 건축 책임진다. 철도공단은 궤도와 전차선 책임진다. 지택사업자는 어떻게? 저 천금 같은 계약서입니다. 서울시장의 직인시켜서. 아니 물론 자, 서울시에서 드릴게요.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 보강전 좌측 빌딩 기둥을 저렇게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기부스 해놓고 너 기부스 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 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 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 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되게 돼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근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돼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 사만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평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계속 네. 하시죠. 네. 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요. 이거 진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거 법률 위반이 없으니까 법률 검토 결과 이거 맞는데요? 왜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스탁 협약서 8조에 써 있거든요. 주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스탁 계약서예요. 8조 5항 써있죠.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던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공사 및 공사 영역 관리 규정. 저 총책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61조 상황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조 6항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 관리 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 감독 다 해서, 저기 써 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서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간 거지 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덧대어서 더 튼튼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그 이후에 며칠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인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 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관계죠.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해서 소재로 악용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국토부가 94회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